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짧게 영상물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딴 거보다도 어, 제가 오늘 들여다본 게 ATX라는 것과 그 다음에 MDM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덱스에 올라가 있는 K스타라는 것과 그 다음에 KOK,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OK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ICO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EX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 공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DX 탈중앙화 거래소에다가, 어, ICO를 하는 코인 공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데에서 덱스로 이 ICO의 방향을 잡은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CEX에다가 ICO를 하고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70여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지 어, 중앙화 거래소에 ICO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로드맵이라는 걸 엄청나게 뿌렸죠. 그런데 CEX로 못 가는 건 CEX 그 중앙화 거래소에서 요구를 하는 그 요건들을 다 만족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덱스 쪽 그 탈중앙화 거래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텍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덱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니까 누가 관리자가 없는 거지요. 중앙에서 뭔가를 조율을 하고 승인을 내주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CX에다가 K스타라는 걸 올리려고 하면은 ICO를 준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제대로 어, 그 ICO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허접한, 게임사를 뭐 좀 이용을 해가지고, 대충, 어, 그, 일반화되어 있는 그냥 시중에 놔두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그래픽 작업 조금 해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론칭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디테일한 준비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만 계속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뭔가 로드맵은 지금까지 냈는데 실행을 한 거는 거의 없고 하니까 이렇게 어 덱스에다가 ICO를 함으로 해서 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뭐 말로는 TPS가 15,000 TPS라서 전 세계에서 뭐 최고의 속도를 가졌다. 그래서 하이텍 기업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사람들을 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억수로 나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고
CX에다가 ICO를 하자니까 시간이라든가 준비하는 데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할 만한 능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다 올린 거예요? 덱스에다 올린 거예요. 덱스는 그냥 ICO를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으로 뭔가가 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덱스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코인들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알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해놔놓고 통상은 우리가 어, 중앙화거래소에 ICO가 되는 경우를 보통 보면은 하루에 그 움직이는 그 저기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 물량이라든가 이런 숫자적인 부분을 보면은 가격도 지금 여기에서는 K스타라는 거는 0. 뭐한 1, 0.1 얼마에서 0.1 얼마에서 0.8 얼마까지 이렇게 이 변동폭이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뭐 4천억 정도의 커뮤니티 풀에 지금 이 모여 있는 그 코인의 개수를 가지고서 그 자산을, 풀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한 4천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억 4천만 개를 0.5달러로 탁 나눠보면은 3억 2천 만 달러가 돼요. 요거를 환율로 딱 계산을 해보면은 한 4,200 몇십억이 돼요.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그냥 4천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얘들이 생각한 거는 0.5달러가 시초가고 그러니까 이제 ICO 들어갈 때 예상했던 가격 시초가를 0.5달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천억이라는 게 나왔을 건데. 근데 실제로 보통은 CEX 중앙화거래소에서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락폭이 하루의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물량도 집중적으로 그때 다 모이고 한두 시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막 끝도 안 보이게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지지율이 오거나 더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얼트코인들의 그 거래소의 가격의 추이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홀더들이 많을 수가 있죠. 쥐고 있고 뭐 물려가지고 쥐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 홀더의 수가 그래도 뭐 수천 명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딱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어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13만 불? 13만 불이라고 해봐야 한 1억 한 6, 7천? 그런데 이게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에, 그 USDT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직접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트 한 개 가지고 내가 이 K스타라는 거를 비트 한 개 너무 많겠네. 그렇게 살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0.001개 해가지고 K스타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수백 개를 사겠다. 수백 개, 수천 개? 뭐 그렇게 사겠다라고 하면은 지정을 K 그 비트코인 몇 개를 0.00 몇 개를 이렇게 해놔 놓고 그 매수를 하고자 하는 K스타를 요 밑에다가 또 그 입력을 해가지고 몇 개를 사겠다. 근데 여기서는 또 유니스왑의 그 유니스왑이라는 게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요, 어, 비트코인의 개수를, 어, 딱 넣어야지만이 이게 거래가 되지. 요, 비트코인의 개수만 딸랑 가지고, 요 개수를 정해, K스타라는 요런 거의 개수로 딱 맞춰갖고 하면은 가스비가 모자라면 이게 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교환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첫날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이십니다. 둘째 날 제가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홀드의 수가 77명이라고 이야기했나 뭐 88명이라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현재 오늘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보면은 204명인가 제가 오늘 퇴근을 하기 전에 봤을 때 204명 정도가 거래를 했죠. 그럼 케이스를 가졌는 사람들이 기존에 커뮤니티표에 들어가 가지고 이자 코인을 받았겠죠. 그걸 쥐고 있으면은 이게 0. 뭐 예를 들어서 0.8달러 정도 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난 0.8달러에도 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매수 매도가 이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이 그냥 지금도 여전히 24일인가니까 24일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360일 1초도 쉬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연휴하고 뭐 이런 거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204명에 32,000달러 정도가 하루 24시간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32,000달러 해봐야 뭐 3천, 한 4천만 원 될라나? 하루 거래량이. 그러면은 6억 4천만 개를, 6억 4천만 개를 0.5달러로 계산했을 때 4천억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치의 기업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산 이전을 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74, 20, 10%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풀로 100%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월 뭐 예를 들어서 한 2%의 이자를 받았다. 이자 코인을 받았다. 그거를 내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자산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수를 가지고서 저거 프로모션까지 프로모션에 해당이 되는 개수까지 더해 가지고 다 잡아 넣어 줬더만에 내가 지금 받는 거는 이게 지금 거래도 안 돼.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덱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코인들의 실정이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억 4천만 개라는 거를 일단은 거의 K스타라는 걸로 완전히 전환을 저거 수합을 해가지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6억 4천만 개는 일단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뛰어나더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금 본래 이야기했던 거는 이 15,000 TPS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저 코라스 인증서에 보면 14,000 뭐 몇백 뭐 이런 TPS가 나왔다라고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아니에요. 현시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서 그때 시연을 하고 뭐 그때 이야기했던 게 프로세싱 유닛 자체를 뭐 블록체인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가지고 BPU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하면은 뭐 벨기에 어디에서는 뭐 200만 TPS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뭐 거기부터 해가지고
그 GPU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또 이게 뭐 10만 TPS가 나오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거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그냥 15,000 TPS 이게 다예요. 뭐 100만 TPS가 된다고도 이야기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15,000 TPS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트랜잭션 스피드를 낸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덱스로 이 ICO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뭐 그 중앙화 거래소에 하지 않고 탈중앙화 거래소에 하니까 이 회사가 뭔가 뭐 하이 테크놀로지에 하이 테크놀로지에 해당이 되는 기업인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그 쏘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저희 그 KOK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마켓캡에 이렇게 보고 하면은 18만 명 정도의 홀더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비공개로 했던 부분에서는 다 설명을 했는데 그걸 여기에서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는 제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동영상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노력 없이 받아 먹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이용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걸 하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내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어,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했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얼트코인이나 스테이킹을 하거나 뭐 이런 코인 또는 토큰에 비해 가지고는 그 나머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어 스테이킹을 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개수만큼 들어갔을 건데 그게 얼마일 때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했느냐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 코인의 개수는 스테이킹한 코인의 개수는 거래소의 그 가격과 무조건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은 어 $10 하던 게 0.1달러를 하면은 100배가 빠진 상태로 저희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거기는 회복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하고 거래소의 가격이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은 어떠한 답도 없다. 그래서 그 반면에 저희는 음,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다. 게다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콘텐츠 부분도 어, 확실하게 어, 양질의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에 우리 사업의 목적이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넉넉고 있지 않는, 그리고 마냥 거래소에서 가치가 생성이 되기를 그러니까 인제 일종의 트레이더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하는 이 행위들은 사실은 이게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투기라는 의미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전처럼 이 금리가 낮고, 그래서 이 돈의 그 통화량이 많아서 쪼끔의 어 돈이라도 여기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지금 상태에서 고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확실하게 되살아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더 다른 쪽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가치를 만드는 KOK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한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은 법정 모금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니까 어 조회를 좀 많이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